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더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이 또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증시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상, 그로 인한 앞으로의 이어질 악재들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주식시장 어렵다, 힘든 장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 주식 어떻게 하고 계신가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댓글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버스 합니다. 심플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요거죠. 요런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뭐 이런 거 하면 지금 최고가에 있네요. 인버스는. 그러니까 이거 주식은 아니지만 개별 종목하고 비슷하게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버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다른 방식으로 또 이제 살 길을 찾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마침 이렇게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오늘 안 좋은 장인데도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들이 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대주산업 같은 것들도 있고, 뭐 고려산업, 한의사료, 뭐 특정 테마와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금리 인상, 물가 상승, 이 관련된 수혜주들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도 많이 쏠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뭐 사실 시장이 안 좋아도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공격적인 주식을 하고 있다, 공격적인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이 주제로 안 좋은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말씀도 드리고, 잘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런 팁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저희가 대화하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얘기하는 대화 내용 하나하나에 디테일이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화의 뉘앙스 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름을 느꼈다면 그 다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이 편하게 얘기하는 가운데 뭔가 좀 건질 게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초보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주식 10년차, 20년차 된 분들이 하는 얘기를 매일 막 2, 30분씩, 1시간씩 들을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있었다. 그거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그 자체로 이제 도움이 되는 얘기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저희는 또 방송을 하니까 또 하나라도 팁을 드리려고 곳곳에 보석 같은 말을 숨겨놓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거나 그런 게 있으니까 뭐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면은 아무리 좀 저희가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도 도움이 될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자,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 좀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노하우, 먼저 공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격은 무엇인가요? 버디님이 생각하실 때 초보자분들이 생각하는 공격적인 매매? 요즘 같은 시장에서 공격적인 매매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냥 심플하게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대주산업 같은 종목 있잖아요. 이 종목 오늘도 크게 슈팅이 나왔는데 뭐 이런 상황 아닐까요? 이런 정도로 이제 고점 라인을 잡고 있는데 여기 넘어가는 순간에 공격적으로 비중을 실어갖고 소위 말하는 미수 몰빵 때린다던가, 미수 몰빵까지는 아니더라도 강하게 비중 실어가지고 크게 한번 먹어봐야지, 나 나머지 종목 다 죽쓰고 있는데 여기서 좀 만회해봐야지,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 사서 이것만 팔아도 벌써 몇 프로냐, 적어도 10% 정도는 그냥 가볍게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 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매매를 공격적인 매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짚고 싶은 거는, 맞습니다, 이런 거 공격적인 매매 맞는데 공격적인 매매 자금의 출처는 어떠한가요? 이 부분을 투자자라면 실전에서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돈이 없는데 매매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돈의 출처는 큰 틀에서는 결국에는 내 계좌에서 다 물려 있는데, 계좌에서 조금 남은 돈, 짜투리 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냥 짜투리 돈 남은 걸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 물려있는 거 하나 포기하고 손절하고 그러고 이 종목으로 갈아타서 들어가는, 큰 틀에서 자금의 출처는 이 정도일 것 같은데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뭐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현금이 그냥 아직 많이 남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논외로 하고, 주식을 그래도 꾸준히 해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대세 상승장부터 해서 지금까지 힘든 장, 어려운 장, 좋은 장 다 거쳐가면서 해왔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어니스트님이 얘기하신 요런 상황으로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나 자금 계좌에 여유도 있는데 또는 지금 시작해서 돈 그냥 괜찮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런 매매 하고 안 하고는 단순 선택이라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논외로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게 아닐 경우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매매를 할 때 노하우나 생각할 거리, 팁 이런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좌는 박살나 있고 물린 종목 투성인데 짜투리 돈으로 이러한 매매를 하는 경우 여기서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실효성이에요. 효율성. 이 매매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 그 효율성을 맞추는 게 이 매매의 단순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계좌가 여기에 그냥 5천이 물려 있는데 내가 남은 돈 100만 원 가지고 이러한 매매를 잘해서 10%를 먹었다고 해볼게요. 100만 원도 한 번에 기가 막히게 들어가서 10% 먹었어요. 그럼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의 수익이 나왔었을 때 이게 나 오늘 일당 10만 원 벌었어. 이렇게 끝.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10만 원 가지고 이 계좌 5천만 원 물려 있는 거에서 한 30% 빠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1,500만 원인데 이거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10만 원이 이 1,500만 원에 어떤 도움을 주는데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뭔지는 알겠는데 많은 금액이 물려 있는데 작은 수익이 그렇게 실효성이 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왠지 뭐 이 수익 금액이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있는 게 낫지 않나? 그냥 무조건 작은 수익이라도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냥 하실 것 같거든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게 뭐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실효성이 있고 어느 정도 되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려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갈래로 얘기를 하시는 건지 조금 더 설명이 저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끝나면은 그래 아무것도 안 되고 영원보다야 10만 원이 낫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10만 원이 여기로 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이 100만 원 가지고 내가 매매를 한 목적이 완성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10만 원이 어떻게 가냐? 여기 물려있는 종목에서 1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서 계좌에서는 손실을 안 내고 원금은 매도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이 금액이 넘어와야겠죠.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20% 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 원 정도의 원금을 매도를 하게 되면은 10만 원 정도 손해가 납니다. 그러면은 50만 원이 다시 현금으로 넘어와서 이 100만 원이 100이 아니라 150이 돼야 된다. 100이나 150이나 무슨 차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생각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100에서 150이 됐다가 중요합니다. 왜냐? 이걸 하게 되면 150이 다시 500도 될 수 있고 이게 다시 1000도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야지 이런 공격적인 매매를 했었을 때 의미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은 이 수익금이 지금은 1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거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나가라. 물린 것들을 줄여나가는 큰 그림을 그려라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막상 하려고 그러면은 실제로는 어떤 고민이 많이 드냐면 지금 5천만 원 이제 예로 드신 거로 보면 5천만 원이 작지 않게 물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지금 고작 남은 이 100만 원으로 내가 이거를 하는 게 맞아? 이거마저 잘못되면 어떡하지? 지금 이번에 잘 돼서 10만 원 수익 났다고 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이게 150만 원이 되고 이게 200만 원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또 언젠가는 물려버리면은 괜히 있는 현금마저 다 또다시 그냥 물려버리는 거 아닌가? 특히나 이제 이런 주식 같은 것들을 보면 가뜩이나 지금 이제 다 물려가지고 공포감이 큰데 왠지 여기서 고점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떨어지는 막 이런 여기서 샀든 이렇게 고점에서 사서 떨어지는 그런 공포감이 또 막 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또 극복하고 하는 게 맞나? 이런 또 당위성? 이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두 번째. 만약에 내가 그거 할 수 있으면은 그걸 정확하게만 할 수 있으면은 이미 5천만 원 물려 있는 거에서 한 5천 중에 2천만 원 정도 크게 물려 있는 거 손절하고 그 돈 다 갖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는 게 맞지. 이렇게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거고 이거 맞출 수만 있다면은 뭐 더 큰 금액 한 번에 태우는 게 낫지 100으로 하느니 이렇게 생각이 아마 연결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의 모든 것의 결론은 같은 모순점에 빠져 있다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되기만 한다면야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이게 매번 되는 게 아니라서 100을 가지고 현금을 150을 만들고 500을 만들고 1000을 만든다는 거 뭐 너무 이상적이지만 이게 진짜 되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같은 맥락에서 다시 실효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실효성, 매매에서 의미 이런 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라고 말했는데 이거 만들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에서 디테일하게 이거를 계속 맞춰 나가고 이런 하락 흐름은 피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선 다시 혼란과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이 100만 원은 한 번에 들어가는 매매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 번, 두 번은 될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결론에 나왔다라고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르게 말하면은 그렇게 매매했기 때문에 지금 계좌가 박살나 있다. 이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은 공격적인 매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공격적인 매매를 하려면은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라고 하게 되면은 굳이 공격적인 매매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자신이 매매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이게 필요하고요. 매매 자체, 기본기 매매 자체는 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공격력을 높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풀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현재 상황이 불리한데 그러려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공격력은 필요한 건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불리한 상황을 더 불리해지지 않게 지킬 줄 아는 방어력까지 갖추면서 이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이게 그러니까 되게 이게 모순적인 얘기인데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이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것들을 동시에 잡아가면서 매매를 지속적으로 한다. 그래야 꾸준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저희가 말하는 균형이다. 이런 얘기이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버디님이 되게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줄타기예요. 균형 잡기는 결국엔 줄타기구나. 이런 걸 문과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거든요. 결국엔 어느 한쪽으로 너무 쏠리지 않고 그 중간에 균형점이 잡히는 미묘한 지점을 찾아서 거기서 딱 이렇게 줄타고서 서 있으면은 이게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매매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게 기본이고 거기서 어려운 상황에서 공격력을 높인다는 건 결국에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비중을 조금 더 스피드하게 빠르게 운영해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매매를 해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 상황만을 놓고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공격적인 매매 3,500원 기가 막히게 잡아서 4,000원에서 딱 팔게 되면은 이게 한 10% 정도 이상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 딱 치고 들어가서 여기서 팔면 이런 게 공격적인 매매지 라고 착각을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공격적인 매매라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비중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속도를 끄집어 올려서 매매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속도를 높인 만큼 비중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겠죠. 그러고서 무사하게 잘 빠져나와서 수익을 챙긴다. 이 일련의 행위가 공격적인 행동이라는 거지 타이밍 잘 잡아서 잘 치고 들어가서 잘 빠져나온다. 이게 공격적인 매매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최근 영상에서도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주식을 잘하려면 어떤 종목을 하느냐, what보다는 how다, 어떻게 하느냐에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오늘 안 그래도 이 종목으로 오늘 저희 클럽에서도 최근에 뭐 하루 이틀 3일 정도 대주산업으로 매매를 해왔다 그러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궁금하다 이러면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오늘도. 그쵸. 안 그래도 뭐 지금 이 종목뿐만 아니라 비슷한 섹터에 비슷한 테마로 지금 그래도 어려운 장에서 수익 내려고 하시는 분들, 수익 내신 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이걸로 한번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네. 일단은 분봉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분봉을 보면 이게 3분봉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전제는 그거잖아요. 어려운 상황이다. 계좌가 조금 불리하다. 다들 많이 그러실 테니까 이 불리한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 있는 만큼의 자금을 투여를 해서 여기서 매매를 한다면 그렇다면 사실 고민할 거 되게 많거든요. 내가 얼마를 넣어야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인지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뭐 적당히 여기서 먹고 빠지는 게 나았던 것인지 아니면 여기 지금 상한가 갈 것 같으니까 계속 뭔가를 드리블을 계속 해보는 게 또 필요한 건지 뭐 여러 가지 고민 포인트가 있는데 어니스트 님이라면 뭐 어떻게 판단하실 것 같으세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었던 가지고 있는 현금. 기억하시죠? 가지고 있는 현금 있습니다. 두 번째, 내 계좌 안에서 물려있는 거에 대한 대체 종목. 뭐 하나 잡아 끌어와서 이거에 대한 대체 종목. 이 상황에서만 놓고 보게 되면은 그냥 확실해요. 대체 종목은 지금 상황에선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 대체 종목을 지금 올라태우는 데 사용하기에는 늦었어요. 그냥. 그러니까는 손절하고 이 종목으로 지금 갈아타는 거는 그거는 늦었다? 네, 늦었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늦은 걸까요? 물려있는 종목들이 이미 많이 물려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게 지금 현재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일까요? 종목을 새로 들어갈 때 내 거를 버리면서까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한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러기에는 이 변화의 시점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항상 말하죠. 변화 시점 전에 잘 준비해 놓고서 변화하는 거를 잡아먹는다. 이거를 노리는 거지. 이거를 대체한다는 거는 변화하고 있을 때 기가 막히게 바톤 터치해서 큰 수익을 노린다라고 하기에는 잘 되면야 좋죠. 근데 잘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이거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물려있는 종목 손절치고 지금 수급 몰려있는 종목으로 빠르게 수익 내로 갈아타잖아요. 지금 물려있는 종목은 다르게 말하면은 그 현재 물려있는 상황,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내가 잘 준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준비 기간을 그냥 제 발로 걷어차고서 막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전쟁터로 바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고쳐도 사실 되게 많이 괜찮아지는데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쵸. 마이너스 20% 종목 버리고서 내가 플러스 25% 가는 종목으로 갈아타면은 5% 수익이잖아. 좋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현실은 마이너스 20 손절하고 갈아탔는데 플러스 25를 바란 곳에서 마이너스 30 나와서 결론은 반토막. 이거 되게 슬픈 얘기잖아요. 한 대 맞고 피해 왔는데 더 세게 한 대 더 맞는 거예요. 이것만 안 해도 훨씬 좋아지고요. 진짜 이걸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상황에서 갈아타는 게 아니다. 일단 요거를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이 상황에서는 굳이 한다면은 가지고 있는 현금 안에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려면은 당연한 거죠. 지금 현재 그 물려있는 종목들 잘 관리해서 지금 잘 준비하는 기간으로 탈바꿈 시킨다는 생각하고 그건 그거대로 하되 남은 현금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 남은 현금으로 이 추가적인 공격을 좀 해서 혀를 좀 뚫어주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겁니다. 네. 근데 이 합리적인 생각에는 또 선행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 내가 돈이 1,000만 원이 남아 있었다. 라고 하게 되면 이 1,000만 원 다 써? 아니면 이 중에서 한 200만 원만 써? 500만 원만 써? 이런 무수히 많은 고민들이 파생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하는 고민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계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세팅, 계좌의 세팅. 저는 슬랏의 배분이나 슬랏의 구분, 하나의 종목을 운영할 때의 자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미리미리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항상 말을 해요. 그래야지 그 규모에 맞는 정도로 이 종목을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 스타일로 얘기하게 되면 만약에 한 종목의 슬롯을 500만 원 배정했는데 내가 1,000만 원 정도 있다? 그럼 500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500으로 배정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300이다? 그럼 300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에 대한 생각은 이 종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매매를 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정도는 미리미리 자각하고 있어야지 이때 가서 결정하고 판단하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종목을 정확하게 보는 것도 시급한 시점인데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늦죠. 혼란도 많이 됩니다. 이게 그냥 뭐 시기적으로 늦었다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와서 이거 얼마로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고민한다는 거는 그 앞서 충분히 이 자산관리적인 측면으로 주식을 어떻게 내가 자본을 분배하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 자체가 없었다는 거를 방증하는 거죠, 그게. 맞아요. 만약에 지금 그런 게 고민이 된다면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없었던 거니까 이제 와서 그걸 해야지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많이 늦은 상태일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맞아요. 기본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달려가서 시합에서 이길 거 생각한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욕심의 구렁텅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세팅해야 될 것들은 미리미리 해두자,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좋다! 나는 그런 것들 유튜브 채널 보면서 충분히 숙지했고 알고 있고 나는 그런 거 잡혀있다. 그래서 나는 보통 한 종목 1,000만 원 정도로 하는데 그리고 마침 내가 지금 남아있는 계좌 관리도 어느 정도 돼가지고 현금이 한 1,500 정도 남아있었다. 그 중에서 1,000을 빼가지고
나 이 종목 매매할 거다 라고 결정을 했으면은, 만약에 결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되게 뻔한 얘기지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정을 안 했으면 안 했지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아 이거 여기서 들어갔다가 무한대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의미가 없어요. 그럴 거면 그냥 이 종목 안 하면 됩니다. 근데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자신이 가장 평상시에 하던 대로, 자신이 잘하는 매매 스타일대로 최대한 비슷하게 해주세요. 즉 내가 하는 매매 비슷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대신에 속도를, 비중을 활용하는 속도를 좀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매매에서 이 3번 때문에 흔히 말하는 하락장에서 이제 쫄보 매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조건 가격 하락할 때 받아가는, 밑으로 가격 하락해야지만 매수할 수 있고 되게 비중 조금씩만 매수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많더라고요. 많죠. 네. 하락장 앞에 장사 없다고. 내 매매가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3번의 이유로. 이런 분들은 매매를 하면서 속도를 어떻게 높이는지 아직 연습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실전 매매에서도 많이 보여주는 건데, 치고 들어갈 때 종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을 때 변화의 시점에서 수급 확인하면서 변화의 시점에서 치고 들어가는 건데, 종목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나는 속도를 낼 줄 모른다?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속도가 같이 높아져야 돼요. 같이. 매수 같은 경우에도 분할 매수는 기본으로 하지만 그 분할 매수를 하면서 이 상황에서 굳이 따져봤자 10분에서 20분 사이의 시간 동안에 내가 충분히 비중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시간의 기회 동안에 여기서 말씀드렸던, 나는 여기서 시작했는데, 첫 매수를 여기서 시작했는데 밑으로 빠져야지만 비중을 채울 수 있다, 밑으로만 드문 분할 매수로만 걸어놨다, 비중 절대 안 차죠. 채우지도 못할 겁니다. 문제점이 발생하겠죠. 이런 거 비중 왜 못 채워? 나는 여기서 그냥 100% 몰빵까지도 가능한 사람인데, 이건 되게 뭐랄까 무모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못 채워도 문제, 그냥 한 방에 다 채워도 문제. 근데 이 사이엔 분명히 그 중간에 그 줄타기 할 수 있는 중심점이 있잖아요. 너무 쫄아도 문제, 한 번에 무모하게 다 베팅해도 문제. 제가 하는 말은 그 중간에 분할 매수를 하면서 적당한 비중을 확보하는 것. 내가 50% 정도 다룰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50% 비중을 10분, 20분 사이에 분할 매수해서 호가창 보고 분봉 움직임 보면서 확보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1번으로 넘어와서, 근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 있으면 절대 비중 확보 못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냥 막연한 걱정일 수도 있는데, 어니스트님한테도 종종 많은 기대를 안고서 물어보는 경우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수급 나간 건가요? 떨어질 상황인가요? 아니면 더 올라갈 여력이 있는 상황인가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그 노하우를 내가 좀 알면 당연히 마음 한구석에는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있지만, 그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안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하거나 아니면 전략 매도를 하거나 과감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나한테 그걸 좀 알려주세요 라는 그 심리거든요. 이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래 그거 좀 알려줘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있을 텐데 어때요? 그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랄까 헛다리 짚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로 가능할 것 같아요. 자신의 기준 비중, 뭐 아까 예를 들어서 50%라고 해볼게요. 기준 비중이 50%다 라고 하면은 50%를 채우면 돼요. 분할해가지고 시간 텀 두고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채우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기준 비중이라고 하는 거를 시청자분들은 찾으셨나요? 당신의 기준 비중은 얼마인가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됐잖아요. 대부분의 매매의 문제, 공격적인 매매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여기서 50% 채워요, 70% 채워요, 아니면 여기서 90% 채워도 돼요, 아니면은 여기서 한 뭐 20%만 채울까요? 이거를 되게 궁금해 한다는 거 저도 아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이거는 투자자마다. 왜냐? 실력마다 달라요. 저 여기서 70% 이상도 채울 수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 이 비중을 가지고 저는 이게 하락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보고서 얼마든지 비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여기선 70% 그냥 채우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를 따라한 사람들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10중 8구는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 이게 전환될 때 거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직 익숙하지 않고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결국엔 거기서 차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듣는 분들은 약간은 동문서답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아니라는 거를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요 상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걸 라이브로 보고 있었다. 그래서 수급이 막 붙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다. 근데 이때 이거는 이제 이런 게 나왔으므로 이제 여기서 계속 올라갈 거다. 뭐 이러다가 떨어질 거다. 이런 시그널을 우리가 알려주는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보다 더 문제는 이거를 본인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 주식을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느냐, 하기로 했느냐, 하기로 했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채워서 위아래를 다 잡아가면서 할 것이냐인데 그게 이제 기준 비중이라는 거고 이런 명확한 전략이 서 있으면은 좀 다소 좀 무리하게 좀 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그냥 막 50%를 채워도 막 받아가면서 막 채워서 평단이 여기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내 기준 비중이 50%라면. 근데 이제 그거는 기준 비중 50%고 이거를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듣는 분들한테 해당이 없다는 거죠. 그런 고민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실제로 초보자분들은 나 기준 비중 뭔지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일단 기준 비중 한 50% 정도 된다 치고 이렇게 설정을 하죠. 항상 이제 얘기하는 했다 치자. 나 그거 안다 맞아요. 치자.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왜 제가 여기를 얘기했냐면은 막 했다 치자 뭐 하자 그런 사람들은 막 여기서 사고 싶어요. 보면은 막 떨어지면 받아야지. 매수를 여기다 걸어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중을 채울 생각을 하는 건데 보세요. 뭐 그런 기회라도 줬나요? 이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떨어지는 건지 아닌지 알았으면 내가 안 그러죠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주식을 내가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먼저예요. 사실은 판단에서. 그쵸. 사실 기준 비중 자체를 이 비중 채워놓고 오르든 떨어지든 난 상관없어. 그 정도의 비중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찾아가야 되고 실력에 따라 다르고 실력이 고수가 될수록 고비중이 가능해집니다. 이거를 먼저 좀 알아야 되고 이거를 익히는 게 먼저인데 공격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게 안 잡혀 있죠. 그러고서 저는 기준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저한테 되게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니스트님 매매의 기준이 뭐냐고요. 저는 기준 계속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매매 할 때 여기서 몇 프로 채우라고요. 이 얘기가 되니까 서로 이 동문서답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계신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네, 맞아요. 물론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뭐 수급이 이게 뭐 어느 정도 들어와야 가능성이 높은 건지 아닌지 뭐 그런 거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적으로도 알 건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다고 해서 매매가 풀리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게다가 현금이 빵빵한 상태에서 그냥 돼도 되고 안 돼도 그만 뭐 이런 상황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진짜 막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얼마 없는 현금을 쥐어짜서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때는 정말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본인의 그 실력적인 밑바닥.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은 경험과 실력과 본인을 이해하는 것, 내가 어느 정도의 매매를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 기준이 많이들 착각하는 게 어차피 이 종목 대주산업이란 종목이 이 상황에서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환경은 똑같으니까 이거를 고수가 판단한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서 투자자들이 하는 행동은 전부 다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를 잘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왜 다르지? 이게 왜 달라지지? 결국에 같은 종목 같은 시점인데 고수가 하나 초보가 하나 여기서 80% 채워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죠. 이게 아닌데. 그죠? 그거는 그리고 사실 늘상 불만으로 생각하시는 그 지점이에요. 뭐 주식 잘한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다 지난 차트 가지고서 설명하네라고 되게 불평불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거꾸로 본인들이 지금 다 지난 상황에서 똑같은 건데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예요. 이건 입장 바꿔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 라이브한 상황에서는 다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다르게 적용되는 게 맞죠. 그리고 사실 네, 맞아요. 다 지난 거 가지고는 당연히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몰빵 때린 게 그냥 위너잖아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를 계속 대화를 통해서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지난 차트 가지고 하지 말고 실전 매매 좀 보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여준다고 해도 보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많이 참고가 되겠지만 실제 매매에서 적용이 돼가지고 주식이 막 바뀌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를 또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매매를 해 나가되 그 안에서 잘못된 습관들을 계속 쳐내고 좀 올바로 된 선택들을 할 수 있게 교정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클럽에서도 저희가 공통된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런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또 피드백도 드리면서 도움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쵸. 여기서 어떻게 합니다라는 그 솔루션보다 개별 매매할 때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지나가 볼 때 이 중간중간 지나가는 과정에서 비중 이 정도로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 변화를 스스로 주면서 체크 받으면서 그 행동을 직접 생각도 하고 결정도 해보면서 물어보면서 리터치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 결국에는 주식은 입으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해보면서 이거를 자신이 성공시켜 보는 거,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 보는 거, 이러한 경험치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쌓아가는 거고, 그 경험치가 쌓이면 내공이 되고 내공이 쌓여서 실력을 만들어 준다. 그걸 배워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그 어려운 주식 환경에서, 현재 주식 시장이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려면 어떤 점들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되는지,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꽤 디테일하게 생각의 결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이게 다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저희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얘기가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경험치가 판이하게 다른 그런 경험을 계속 쌓아왔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걸 보고도 많은 분들이, 아니 이게 무슨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 상황인 거지? 지금 현재 이 주식 얼마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주식들 말고는 별로 잘 나갈 것도 없어. 게다가 이 수급도 적지 않고 상황 보니까 이거 그냥 상한가 가겠구만, 되게 높은 확률로. 그럼 진작에 그런 거 알았으면은 어제 뭐 시외에서도 많이 올랐던데 진작에 미리 선점해서 오늘 상한가 아니면 뭐 10% 20% 오르는 거에 베팅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지금도 나는 이거 상한가 갈 것 같아서 들고 있는데, 막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그럼 저희가 얘기했던 모든 게 이해가 안 되실 거 아닙니까? 그 생각 하나 때문에. 그 생각이 틀렸다, 이건 상한가 갈 게 아닌데 잘못 판단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시작점, 이 생각의 결, 거기서부터 좀 많은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그 점을 좀 저희는 짚어드리고 싶은 거고, 저희를 통해서 주식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일단은 어떤 면에서 그 결이 그렇게 다른지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과 저희가 하고 있는 얘기들, 되게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들을 좀 비교, 대조하면서 좀 잡아가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보고 싶네요. 그게 먼저일 것 같고. 그쵸. 진짜로 중요한 얘기 같아요. 방금 전에 그 반문했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마지막에는 하나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좌는 안녕하신가요? 라고 했었을 때 다들 모른 척 하시거든요. 선점해서 10% 20% 그렇게 쉽게 수익을 낸다고 하는데 왜 계좌는 안녕하지 못할까? 결국엔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길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한번 좀 소개시켜드려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저희 클럽에 한 회원분께서 대화방에다가 오늘 공유해 주신 글이거든요. 근데 뭐 그냥 평범한 주부분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열심히 하셔서 좀 상당 기간 함께 하시면서 되게 많이 성장을 하신 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회원분께서 오늘 공유해 주신 글이에요. 이거 잠깐 이거 안내하고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도 좀 생각할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빠르게 이제 좀 포인트를 짚어서 보면, 작년에 저를 주식 세계로 안내한 게 우리 남편이었다. 근데 그 남편이 잘했다. 월 1000 이상 벌 때도 꽤 있었고 몇백씩 꾸준히 벌어다 줘서 아, 우리 남편 고수인가 보다 하고 배운다는 생각으로 그냥 주식을 했었대요. 근데 하면 할수록 나는 안 되고 계속 물린 주식만 늘고 실력이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주얼클,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 그 클럽에 찾아 들어오게 됐다. 근데 남편은 이제 잘하고 있었으니까 못마땅하게 생각했겠죠. 왜 저런 데 들어가서 배워?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올 초까지만 해도 남편은 이제 계속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와서 그거 봐라, 나는 잘하는데 너 왜 거기 가서 있냐, 나한테 배워라, 막 이런 얘기도 했겠죠. 근데 이제 이분이 몇 달 전부터 수익이 끊기고 한숨만 내더니 드디어 오늘은 너무 화가 나서 손절치고 주식을 완전히 접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 지금 손절하면 4천만 원 정도가 그냥 날아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이 회원분께서는 주얼클이라는 안전지대 안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나는 이제 그런 생각 안 하니까.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이제 멋지게 남편보다 더 잘해가지고 보여주고 싶었는데 남편이 먼저 무너지더라. 내가 그걸 보여줄 틈도 없이 내가 성장하고 있는 와중에 남편이 무너져 버리더라. 그래서 조만간에 남편 시드 받아서 내가 운영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겪는 주식의 성공과 흥망성쇠 같은 게 여기 담겨 있잖아요. 이 남편분을 통해서 보면. 이게 오늘 저희 얘기했던 어려운 시장에서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 디테일한 노하우가 없는 사람이 과감하게 투자를 한 결과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글에 남편분께서 쓰신 게.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실제로 그리고 이게 저희 클럽 안에서는 제가 이분한테 답변도 그렇게 드렸는데 이미 앞서 나간 선배들은 이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진짜 남편이다, 와이프다, 이거 상관없이 그냥 이런 분들이 저희 클럽 안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시드를 받아갖고 남편 시드 받아서 제가 운영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받아갖고 운영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뭐 남편이든 친구든 아내든 약간 경쟁하듯이 했는데 저희 클럽 안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롱런하면서 시드를 늘려나가고 수익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밖에 계신 분들은 한때는 뭐 더 잘했던 때 있었겠지만은 지금 이미 주식 접어서 이제 맡겨버린 그런 상황이 되는 거를 되게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그 차이가 되게 크지 않나? 이 생각이 또 마냥 드네요. 맞아요. 진짜 그게 결국에는 그 차이는 뭐 요런 에피소드로 이어지는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주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 디테일일 텐데 그게 쌓이고 그 잘못된 선택이 누적되면서 누군가는 접게 되는 거고,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은 계속 롱런하는 그런 차이거든요. 그 부분은 오늘 저희가 좀 짚어드렸다. 여러분들이 어느 길로 갈지 신중하게 잘 생각해봐라. 뭐 신중할 것도 없죠. 길은 정해져 있죠. 근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제대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영상 마무리할게요. 지금 이 클럽은요, 전에 말씀 그렇게 드렸는데 이제 막 주식 계좌 개설해서 처음부터 한번 배워볼게요 라고 하는 분들도 그동안에 적잖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력 많이 키워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나 주식 진짜 모르는데요 하는 분들 오셔도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남편 같은 분 있죠. 한때 막 되게 잘했는데 지금 요즘 잘 안 돼. 막 이런 분들도 많이 와요.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주식 경력이 막 5년, 10년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부족함을 느낀 분들도 와서 실력 많이 또 키워가십니다. 수익도 많이 키워가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오셔서 서로 좀 약간 시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누구라도 오셔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제가 봤을 때 저희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 궁금해서 유튜브에서 주식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은 아마 모두가 해당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두가 어니스트님한테 배울 게 하나라도 있을 테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배울 게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방송도 하고 이 클럽을 같이 운영하지만 이 안에서도 저도 배우는 게 꽤 있거든요. 나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요인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럴 분들이 거의 다 모두이기 때문에 오시면 도움 되실 거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클럽 어떻게 오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영상 또 마무리할게요. 자,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시고 메뉴에 나오는 검색 결과 타고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신 다음에 카페에 가입하기 한번 간단하게 진행해 주셔야 돼요. 이 버튼 눌러서 진행하시면 되고, 질문에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면 바로 가입돼요. 그 다음에 가입이 되셨으면 전체 글 보기 눌러서 메뉴에 있는 필독 공지 누르시고, 필독 공지 한번 내용 쫙 보신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영상 있죠, 2개. 영상 2개 눌러보시면은 제대로 좀 설명해놨으니까 이거 꼭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은 주주회원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파란색 링크 되어 있는 거 눌러서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통해서 이거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할인 회비 있잖아요. 이 회비 사실 이거 정말 별거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셔서 얻어가시는 가치에 비하면은 저희 정말 합리적으로 그냥 많은 분들이 이용하라는 취지로 해놓은 거고요. 여기보다 더 할인해드려요. 오셔서 영상에서 더 할인한다고 하시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면은 저희 쪽에서 추가 할인까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유튜브도 구독해 두시고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